인간을 닮은 영장류 동물은 영화와 소설 속에서 자주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는 소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중 가장 강인한 존재로 그려진 것은 혹성 탈출 시리즈의 침팬지, 킹콩 시리즈의 고릴라가 있지만 정글북에 등장했던 오랑우탄 킹 루이 또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유인원 기간토피테쿠스와 가장 가까운 친척 오랑우탄은 온순하고 착할 것만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전투력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컷 오랑우탄은 성인 남성보다 5배나 강한 근력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악력은 193kg으로 인간 남성의 악력에 비해 4배 가까이 되는 수치를 자랑하는데요. 그런 만큼 흥분한 오랑우탄을 사람이 마주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장류 최강의 동물로 알려진 고릴라와 오랑우탄이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랑우탄은 얼마나 강한 동물일까요? 오랑우탄은 온화해 보이는 겉모습을 가진 만큼 강력한 전투력을 드러내기보다는 평화로운 성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성 탈출 3부작 영화에서도 오랑우탄은 전투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주인공이 시절을 도와 작전을 수행하는 현명한 참모 역할에 가까웠는데요. 현실의 오랑우탄도 고릴라와 함께 비교적 온순한 편이지만 항상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1996년 당시 유명한 영화 배우였던 줄리아 로버츠는 오랑우탄에 대해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찍다가 오랑우탄에 붙잡혀 끌려갈 뻔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촬영을 맡고 있던 성인 남성 5명이 달려들어 겨우겨우 구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랑우탄의 악력은 193kg이나 되는데 근력이 우리 인간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붙잡히면 생각보다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에게는 몰라도 같은 오랑우탄끼리는 생각보다 난폭한 행위들을 일삼을 때도 있는데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젊은 암컷 오랑우탄들이 나이 많은 한 암컷 오랑우탄을 공격해 죽이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오랑우탄 암컷들은 보통 먹이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컷들은 암컷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며 암컷들은 같은 암컷들과의 싸움에 수컷을 끌어들여 공격하도록 지시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랑우탄들은 오랫동안 초식동물로 알려져 있었지만 현재는 곤충 혹은 새알과 같은 단백질원을 섭취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잡식 동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랑우탄의 천적으로는 승냥이, 수마트라 호랑이, 구름 표범, 악어, 그물무늬 비단뱀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수컷 오랑우탄들은 작은 포식자인 구름 표범이 공격해 올 경우 이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오랑우탄을 연구해온 전문가인 비루테 갈디카스의 말에 따르면 흥분한 오랑우탄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데요. 비루테 갈디카스의 남편은 한때 오토바이를 몰면서 껌 좀 씹어봤다는 바이크 갱 출신이었고 정글용 칼인 마체테를 이용해 수컷 오랑우탄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루테와 남편을 공격하려 했던 오랑우탄은 그들 앞에서 작은 나무를 잡아뜯으며 위협을 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비루테의 남편은 마체테로 오랑우탄이 잡아뜯었던 나무와 비슷한 크기의 나무를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나 또한 너 못지않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함부로 덤볐다간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라는 메시지를 오랑우탄에게 전달한 것이죠. 하지만 이들 부부조차도 아무 무기가 없던 상태에서 흥분한 수컷 오랑우탄을 마주쳤을 때는 아이고 우리 둘 다 이렇게 세상 하직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오랑우탄은 비루테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였는지 흥분했음에도 이들 부부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운이 좋아 살아남을 수 있었지 만약 이 오랑우탄이 비루테를 몰랐다면 두 부부는 그날로 세상을 떠나야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장류 동물 중에서는 덩치도 고릴라 다음으로 큰 동물이 오랑우탄이기 때문인데요. 오랑우탄은 수컷의 키 150cm에 80kg이고 암컷은 120cm에 50kg 정도로 인간에 비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긴 팔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컷 오랑우탄은 팔을 크게 벌릴 경우 길이가 2m에 달합니다. 강한 악력과 근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사람의 것보다 압도적으로 긴 팔을 이용해 사람을 붙잡는다면 위험하겠죠. 그렇다면 이들의 힘이 다른 영장류인 고릴라와 맞붙을 경우에도 위협적일 수 있을까요? 영장류 최강의 동물 고릴라. 오랑우탄의 전투력이 생각보다 강하다고는 해도 영장류 최강의 동물이라 불리는 고릴라에 비하면 한 수 아래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유인원 중 가장 크고 힘이 센 것으로 알려진 고릴라는 성체 수컷의 경우 평균 키만 1.6m에서 1.8m, 몸무게는 135kg에서 195kg이나 나가는데요. 가장 키가 컸던 고릴라는 키가 1.95m에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양팔을 펼쳤을 때의 길이는 오랑우탄의 것보다 더 긴데요. 수컷 고릴라가 양팔을 쭉 펼치면 길이가 2.3m에서 2.6m에 달합니다. 고릴라 암컷들만 해도 70kg에서 115kg 정도의 체급을 가지고 있으니 오랑우탄 수컷보다 고릴라 암컷이 더 크다고 봐야겠죠. 수컷 오랑우탄의 악력이 193kg이라면 수컷 고릴라의 악력은 무려 326kg에 달합니다. 수컷 오랑우탄이 가진 악력의 2배 가까운 수치인데요.
고릴라는 인간 성인 남성의 근력에 비해서 10배나 되는 괴력을 가지고 있기에 전체적인 근력으로 봐서도 사람의 5배 정도의 수컷 오랑우탄보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존 최대의 고릴라인 동부 로랜드 고릴라보다 더더욱 거대했던 고대의 오랑우탄, 키 3m에 몸무게 600kg이나 나갔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 기간토피테쿠스 블라키를 데려온다면 몰라도 현재 살아가는 오랑우탄들의 근력을 봐서는 고릴라에게 대항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고릴라들은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화려한 격투 실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성체 수컷 고릴라들인 실버백 고릴라들은 발차기 한 번으로 동물원의 강화 요리에 금이 가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컷 실버백 고릴라들은 나 너 안 때릴 거야. 아이고 비가 오르나? 하며 딴청을 피우다가 상대가 방심하면 몰래 접근해 와서 선제 공격을 날리는 심리전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실버백 고릴라들 간의 대결을 보면 그야말로 UFC 경기가 따로 없는데요. 괜히 킹콩의 모델이 고릴라인 것이 아니죠. 실버백 고릴라들은 절대 덩치만 큰 샌드백이 아니며 화려한 날아차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시속 32km로 달려오는 속도를 그대로 살려 몸으로 부딪혀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바디 태클을 구사하기도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뛰면서 상대방을 잡아채 쓰러뜨리거나 강한 완력으로 제압하는 등 다양한 기술로 상대방을 KO시켜버리거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실버백 고릴라들인데요. 하지만 고릴라 최강의 무기는 강한 근력을 이용한 타격이나 엄청난 악력이 아닙니다. 화려한 고릴라의 격투 실력보다 더욱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압도적인 무는 힘, 치악력인데요. 고릴라들의 치악력은 무려 700kg을 넘어가는데 이는 코끼리 뼈도 씹어 먹는다는 전박이 하이에나와 자신보다 2배는 무거운 먹잇감을 물고 나무 위를 오르는 표범의 치악력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성체 수컷 고릴라들은 서로 간의 싸움에서 상대방을 날카로운 송곳니로 물기도 하는데 같은 고릴라도 물리면 두개골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들끼리의 싸움에서도 맨손으로 덤비는 쪽보다 피부를 쉽게 찢을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쪽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죠. 고릴라들 또한 우리 인간처럼 두꺼운 가죽이 아닌 연약한 피부를 가지고 있기에 날카로운 무기가 있다면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의외로 고릴라들은 손에 섬세한 근육이 없어서 펀치를 사용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고릴라들은 영화 속에서처럼 주먹을 날리기보다 적을 두 손으로 단단히 붙잡고 이빨로 물어버립니다. 만약 주먹을 쓸 수 있다고 해도 고릴라들에게는 오히려 강한 치악력으로 상대방을 물어버리는 것이 적을 더 빠르고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고릴라의 전투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면 100년 전 있었던 강인한 견종 잉글리시 불도그와의 전투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는데요. 1911년 미국에서는 고릴라와 잉글리시 불도그가 제한된 공간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잉글리시 불도그는 지금의 불독과 달리 날렵하고 탄탄한 근육질의 몸을 가진 강인한 견종이었는데요. 이 잉글리시 불도그의 주둥이를 보면 수소와 대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불도그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끈질기고 집요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고릴라는 잉글리시 불도그가 덤벼들자 마치 야구공을 잡을 때처럼 간단히 낚아채 머리를 물어 두개골을 망가뜨렸다고 하는데요. 잉글리시 불도그는 싸움이 끝난 후 등뼈가 성치 못했고 급기야 원래 형상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랑우탄과 고릴라 모두 평소에는 온순하고 평화로운 동물들이지만 철창 속에서처럼 극히 제한된 환경에서 자신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상대를 만날 경우 절대 쉽게 항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생에서 오랑우탄과 고릴라가 싸운다면 나무를 잘 타는 오랑우탄이 공중에서 기습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랑우탄에게는 표범과 달리 상대방의 급소를 공격해 단숨에 제압할 만한 무기가 없죠. 도구를 만들어 던지는 식으로 멀리서 공격하지 않는 이상 오랑우탄은 고릴라를 당해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고릴라와 오랑우탄이 서로 싸운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기에 실제 결과가 어떨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고릴라는 쓸데없는 싸움을 피하는 동물이고 야생의 사자들이 마구 덤벼대며 지저대는 개들에 놀라 뒷걸음질 치기도 하는 만큼 잠깐 동안 오랑우탄이 기선을 제압할지도 모르죠. 체급이 더 작은 고양이들이 자신보다 큰 애완견들을 냥냥 펀치로 때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둘 다 화난 상태에서 제대로 붙는다면 아마도 승자는 고릴라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릴라와 오랑우탄 모두 현재는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브루네오 섬에서는 오랑우탄 한 마리가 벌목 중인 굴착기에 다가와 저항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왠지 영화 아바타에서 나비족의 삶의 터전을 잔인하게 무너뜨리는 인간들을 보는 것 같죠.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곳을 일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랑우탄들을 무차별로 없애버리고 자리 잡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